포토샵에서 매핑을 위한 기본 작업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틀이 있습니다. 바틀.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모드 그레이스케일로 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채널로 가서 이 그레이 채널을 하나 카피를 합니다. 다시 레이어로 와서 이미지 모드 다시 RGB로 갑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글씨가 있는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것을 와이어로 바꿔줍니다. WIRE. 오케이. 컨트롤 A 딜리트 했습니다. 선택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채널로 가서 카피된 그레이 카피를 드래그해서 셀렉션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필 블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랙 선이 칠해집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로 와서 와이어 레이어는 잠궈버리고 다시 뉴 레이어를 만들어서 BG라고 하겠습니다. BG로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BG 레이어는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여기에 에디트 필 화이트로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레이어를 만들어서 뉴 레이어. 오케이. 요 레이어 이름은 디퓨저라고 하겠습니다. DIFFUSE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캡 부분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드 그레이로 가고 오케이. 채널로 가서 이 채널을 하나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로 와서 레이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이어라고 하겠습니다. WIRE. 오케이. 컨트롤 A 딜리트. 다시 모드는 RGB로 바꿔줍니다. 선택 해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채널에 가서 카피된 그레이 채널을 셀렉션에 넣고 에디트 필 블랙으로 해줍니다. 선택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로 와서 와이어 레이어는 잠궈주고 별도로 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것은 BG로 하겠습니다. BG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BG 레이어는 밑으로 내려주고 여기에 에디트 필 화이트로 칠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 레이어 하나 더 만듭니다. 이 레이어는 디퓨즈로 하겠습니다. DIFFUSE로 입력했습니다. 디퓨즈는 가운데 있고 위에 와이어가 있고 제일 밑에는 BG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미지를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모드를 그레이로 가고 오케이. 채널로 가서 이 채널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로 와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이것을 와이어라고 하겠습니다. WIRE라고 입력하고 오케이. 얘는 컨트롤 A 딜리트 지웠습니다. 채널에 와서 그레이 카피를 셀렉션에 놓고 에디트 필 블랙으로 칠하겠습니다. 선택 해제를 하고 자 레이어로 와서 다시 모드 RGB로 오겠습니다. 와이어 레이어는 잠겨주고 별도 레이어를 하나 더 뉴 레이어 만들어서 이것은 BG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BG 레이어는 두 번째 내려놓고 또다시 레이어를 만들어서 뉴 레이어 디퓨즈라고 하겠습니다. DIFFUSE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BG 레이어에는 에디트 필 화이트를 칠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즈 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바틀 부분이 되는데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촬영한 이미지 보면 스포이드로 클릭을 해보면 어떤 색깔인지 나옵니다. 이렇게 색상을 하나 선택해서 골랐고요. 그 다음에 바틀에 와서 밑에 있는 얘를 제외하고는 얘도 테두리만 제외하고는 다 같은 색으로 칠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100%로 칠해줬습니다. 근데 실제 사진 보면
여기에 다른 재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색상으로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색상으로 표현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 가운데는 색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했고요. 그러면 가운데서, 정확하게 가운데서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당기다가 Shift 눌러주면 이렇게 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흰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이것은 New 레이어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New 레이어로 만들고 Edit Fill, 여기는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이브로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밭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PSD로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도 디퓨저에는 기본적으로 같은 색상을 칠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똑같이 칠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뉴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눈, 코, 입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너는 실제 사진을 보면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약간 투명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흰색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퓨즈에 그냥 흰색을 칠해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필, 화이트,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이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고, 그러면 실제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이 눈, 코, 입은 펜툴로 하나하나 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브러쉬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프론트, 그러니까 캡 이미지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렇게 다시 넣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거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쯤에 와야 되느냐, 컨트롤 마이너스 다시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작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스케일로 키워서 키워봤는데요. 이 정도가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나올지.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한 다음에 맥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크기가 맞는지 아니면 적은지. 위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저장을 하고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덮어쓰기 했습니다. 그러면 맥스로 와서 윗부분입니다. 윗부분. 자,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여기에 재즈 편집기 열어서 별도로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로 디퓨즈, 비트맵, 그러면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assign, 뷰포트에서 이미지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실제 크기가 맞는지, 혹시 이게 너무 크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표 값에 의해서 얘가 약간 이게 팔자 눈썹이 됐는데 매핑에서는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핑에서는 얘가 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줄여주고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걸 다시 저장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맥스에 가서 적용이 돼 있죠. 수정했으니까. 아니면 재질에 가서 또 다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뷰 이미지 릴로드 눌러주면 다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Alt W Alt W Unhide All 해서 한번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비슷한 크기인지 얘를 살짝 옮겨 보면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고 약간 밑으로 좀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 가서 조금 더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조금만 더 키워 보겠습니다. 엔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레이어는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스, FACE, 페이스라고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키워 보면요. 이것도 좌우 대칭으로 작업하는 게 낫겠지요. 굳이 일일이 다 좌우로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 눈썹 모양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펜 툴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펜 툴로 컨트롤 플러스 좀 확대해서 보면 요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걸 만들어 보겠는데요. 실제 사진이니까 좀 왜곡됐을 것 같고 약간 반듯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좀 키워서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도 내가 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 단계에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가 지금 각이 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 점을 별도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각지고 여기는 부드러운데 이걸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펜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컨트롤 누르면 이 점이 선택이 되고요. Alt를 누르고 이 점 위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다시 양쪽 다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누르고 여기도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얘를 움직여서 또 조정이 가능하고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컨트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되고요. 이렇게 네, 100% 보면 이렇게 작지만 확대해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펜 툴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굳이 펜 툴로 안 해도 이 원형 툴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패스에 가서 셀렉션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선으로 바뀝니다.
이걸 페이스에서 블랙으로 칠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블랙. 네, 이렇게 블랙으로 칠해졌고요. 이걸 1대1로 보면 선명합니다. 굉장히 선명합니다. 선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좀 얇지 않나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두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패스에 가면 이렇게 선이 패스가 살아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조금만 더 굵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펜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또 선택을 하면 네, 두 개의 점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채 밑으로 좀 내려주면 이렇게 두께가 달라집니다. 컨트롤 누르고 조정하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로 가게 되면 다시 셀렉션이 살아있고요. 네, 그 다음 좀 확대해서 자, 원래 칠했던 것들을 레이어에 가서 패스에 가서 선택해 줘주고 레이어에 와서 페이스에서 칠했던 것들을 좀 지워버리고 다시 패스 오케이 셀렉션 레이어로 와서 어디에 페이스 레이어에 에디트 필 블랙 이렇게 칠해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거는 펜 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원형 툴로 Alt 누르고 가운데서 클릭해서 드래그 하다가 Shift 눌러주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정확하게 원이 됩니다. 여기를 에디트 필 블랙 칠해주면 이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절반만 만들면 됩니다. 절반만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것도 우선 펜 툴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펜 툴로 컨트롤 플러스 좀 확대해서 그러면 여기부터 정확히 사실이 원이기 때문에 펜 툴로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Alt 누르고 클릭 Alt 누르고 클릭 다음 지점에 와서 Alt 누르고 클릭 그 다음 지점에 와서 가운데에 왔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펜 툴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것도 패스에 가보면 자 이거를 스트로크로 이게 테두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로 이 스트로크인데 누르면 테두리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포그라운드 요 색이라서 이렇게 나왔고요. 컨트롤 Z 그러면 포그라운드가 블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브러쉬로 제가 바꿨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굵기가 나오겠죠. 브러쉬를 좀 줄여서 그 다음에 자 브러쉬 선택됐고요. 사이즈가 지금 9가 됐고요. 사이즈를 한 7 정도 해볼까요? 6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면 이 테두리 스트로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패스에서 이제 선택해자고 보면 레이어로 오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절반을 이제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펜 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으로 여기부터 클릭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점은 요 정도에 가서 드래그 해주면 끝이 이렇게 부드럽게 되겠죠. 이렇게 라운드가 좀 지겠죠. Alt 클릭 여기서 다시 Alt
클릭, Alt 클릭, 클릭. 자, 여기는 제가 검정을 칠하겠습니다. 패스에 가서 셀렉션, 여기 에디트 필 블랙. 네, 칠해졌습니다. 요거나 커서 이렇게 보이고요. 100%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에 가서 이 레이어를 감춰주면 요것만 보입니다. 이렇게만 보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좌우 대칭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페이스라는 레이어고, 이 레이어를 좌우 대칭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 더 카피해서, 이 레이어를 카피해서 레이어도 카피가 됩니다. 카피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그 위에 있는 카피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거를 좌우 플립 해주면 되겠죠. 좌우 플립을 해주면 트랜스폼 수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키보드에서 화살표를 움직여서 서로 만나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됐죠. 그럼 이것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자, 맥스에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걸어보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를 흰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눈동자도 좀 줄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토샵에 가서, 자, 눈동자 좀 크다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걸 좀 줄여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네,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에디트 필, 오케이. 좀 작아졌죠? 그럼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얘는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여기 흰색도 칠한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뉴 레이어, 오케이. 페이스 밑에 내려놨습니다. 네, 좀 확대하고요. 네, 이건 선택 툴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검정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네, 여기에 에디트 필 화이트.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보기 싫으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만든 이 페이스하고 레이어 3, 레이어 3가 여기서는 이제 이거 흰색입니다. 이름을 바꿔주면 이걸 화이트라고 하면 되겠죠. WHITE 라고 제가 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레이어 눈 좀 끄고요. 눈 다 끄고 페이스와 화이트 레이어만 눈을 켜놓고 이 두 개를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가면 머지 비즈블, 보이는 레이어들을 머지시킨다. 예, 붙어버렸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스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해서요. 자, 복제를 해서 이걸 옮겨보면 쉬프트로 옮겨보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에디트 트랜스폼, 네, 수평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고요. 미러를 시킨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플러스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흰색만 지워주면,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걸 저장을 하고 세이브,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했고, 여기서 와이어를 눈을 끄고 저장하면, 와이어만 눈을 끄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면, 맥스에 가면, 자, 매핑, 지금 또 바뀌어져 있는데 혹시 안 바뀌었나 확인하고 싶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고 보면 보이지만 여기 보면 릴로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적용이 됐습니다. 렌더 다시 걸어보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핑이 진행이 됐고요. 디테일하게 더 정확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매핑이 좀 된 것 같고요. 쉐이딩만 잘 처리해주면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쉐이딩을 처리하면 제대로 나오게 되고 리플렉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값들을 주면 정확하게 매핑이 될 것입니다. 바틀 부분도 매핑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가서 자, 이건 이너도 와이어를 끄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 그 다음에 바틀도 네, 와이어 눈만 끄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그러면 맥스에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 열었습니다. 별도로 또다시 한 개를 더 만들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디퓨즈의 제너럴 비트맵으로 바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것도 자, 맵 소스가 보이게 했고요.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너를 만들겠습니다.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디퓨즈, 제너럴, 비트맵, 이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대로 오케이. 적용했고 보이게 했습니다. 어사인. 네, 적용이 됐고요. 이걸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쉐딩을 약간 투명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사 값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렌더를 걸어보고 일단 쉐딩의 기본값만 적용해 놓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어보면 네, 바로 이 뚜껑 부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벌린 상태가 있는데요. 벌린보다는 퐁을 하는 게 좋겠고요. 퐁이 좀 더 결과물이 좋습니다. 아니면 좀 약간 광택이 나게 하려면 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애니스토픽으로 제가 적용했고요. 이거 숫자를 높여주면 50 광택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그로스인스까지 높여주면 네, 더 이게 반짝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70 정도로 해봤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광택이 살아납니다. 물론 이게 반사값도 줘야만 되겠고요. 아직 반사값은 안 줬고 이것을 50에 70으로 적용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따닥. 이것도 똑같은 방식 50에 70 적용했습니다.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광택이 좀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이너가 있습니다. 이너도 똑같이 주는데 50에 75로 주겠습니다. 투명 값을 좀 주겠습니다. 오페시티가 100인데요. 이것을 70으로 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투 사이드로 좀 해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투명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러면 70인데 이것을 55 정도로 또 투명하게 해보겠습니다. 렌더. 네, 이렇게 좀 투명하게 보이는데 뒤에 지금 소스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조명빛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연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렌더를 걸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이제 반사값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느낌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심플하게 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렉션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을 제너럴 비트맵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너무 반사값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5 정도로 낮춰보면 이 정도로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여기도 리플렉션에 주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플렉션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지금 이게 너무 반사값이 세기 때문에 이거 다시 5로 낮춰주겠고요.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이것도 낮춰주겠습니다. 5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렌더 걸어보면 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반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재질 편집기에서 반사값을 조금씩 낮춰보면 따닥 5인데 이거를 2 정도로 주고요. 이것도 2로 낮춰 보겠고요. 얘도 더블 클릭해서 리플렉션을 2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아직 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지만 몇 개 카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피해서 한번 같이 렌더 걸어서 보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조명이 들어가고 몇 가지 효과가 더 들어가면 훨씬 더 그럴듯한 느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값들만 적용해서 렌더를 걸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